1831년 한 노인이 죽기 직전 60년에 걸쳐 써온 원고를 마침내 완성합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내 남은 생을 충분히 바쳤다. 그 노인의 이름은 괴테, 그리고 그 원고의 제목은 파우스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을 떠올릴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악마에게 영혼을 판 그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괴테는 이 거대한 작품 안에 전혀 다른 무언가를 숨겨놓았습니다. 200년 전, 그는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사람들이 평생 돈을 쫓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진짜 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악마의 입을 빌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불을 읽다에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때는 중세 어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나라를 거덜낼 정도로 돈을 물쓰듯 써댑니다. 금고는 이미 바닥이 났고 신하들은 패닉 상태이며 왕국 전체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슬며시 등장합니다. 그는 황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폐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땅 아래에는 아직 캐내지 않은 황금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 황금을 담보로 삼아 종이에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황제는 서명합니다. 종이 조각들이 왕국 곳곳에 뿌려졌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종이 조각을 받기 위해 열광하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며 왕국 전체가 순식간에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 담보가 된 황금 실제로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땅속에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을 뿐 실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명 한 번과 종이 한 장뿐이었는데 왕국 전체가 그것을 진짜 돈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괴테는 이 장면을 1831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화폐 시스템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지폐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금이나 은이 어딘가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집단적 믿음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 믿음을 거두는 순간 그 화폐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200년 전 괴테는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하필 이것을 악마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내놓았을까요?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폐가 뿌려진 이후 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 조각 자체를 더 많이 갖기 위해 혈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물건을 정성껏 만드는 대신 가격을 올렸고 귀족은 땅을 개간하는 대신 투기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가치를 만드는 것을 멈추고 돈 그 자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국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괴테가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돈을 쫓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된다. 자, 이제 현재로 가볼까요? 당신 주변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매달 월급을 받는데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연봉이 올라도 여전히 부족하며 더 벌면 해결될 것 같지만 더 벌어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러요. 무의식이 부족함을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상태인 거죠. 돈이 아무리 늘어도 그 기본값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 없는 지평선과 같아요. 이것이 괴테가 경고한 악마의 덫입니다. 돈이라는 허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영원히 결핍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등장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지요. 돈은 바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돈은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생기죠. 하지만 그림자를 잡으려고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당신과 똑같은 속도로 달아납니다. 반대로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당신 뒤를 조용히 따라옵니다. 돈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나지만 우리가 가치를 만들면 돈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번 적이 없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없애줬더니 돈이 왔고 누군가의 시간을 아껴줬더니 돈이 왔으며 누군가가 갖지 못한 것을 만들어줬더니 돈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카치라는 빛을 만들었더니 돈이라는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다시 파우스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온갖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사랑도 얻었으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끝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핍의 쳇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파우스트가 마침내 진정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황금을 손에 쥐었을 때도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던 황무지를 손수개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멈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괴테가 60년에 걸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인간이 진정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때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악마도 그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종이 조각을 더 많이 모으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괴테는 2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악마가 왜 종이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의식에는 어떤 문장이 새겨져 있나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아니면 나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두 문장의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파우스트는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당신의 황무지는 어디에 있나요? 괴테가 60년을 써서 남긴 핵심이 오늘 당신 내면의 풍요의 에너지를 건드리는 첫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